번째는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입니다. 백석이잖아요. 교과서에 백석 시인이 나왔다면 그 밑에 반드시 백석 시인의 얼굴 사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죠? 너무 잘생겨서. 자, 백석 시인은 정말 당시에 저 정도 외모에 제가 선생님이 책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 영어 교사로 재직했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시도 쓰고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면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백석도 항상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다? 쓸쓸함, 외로움, 고독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쓸쓸함, 고독,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 선생님 산유화사 했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라고. 누구나 고독한 존재라고. 맞아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고독이나 쓸쓸함이 오는 환경이 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환경.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멀리 떨어져 사는, 외로이 사는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깊은 괴로움, 깊은 쓸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백석 시인의 시를 볼 때에는 일제강점기다. 되게 가난해. 그래서 가족 간의 이별을 자주 한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좋고요. 당시 사람들이 백석 시인의 시를 좋아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일들.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고 가족 간의 생이별한 상황이 많고 그래서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단순히 백석 시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자, 제목이 특이합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선생님이 좀 의도적으로 조금 끊어 읽었는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자, 박시봉의 방이다. 남쪽 신의주의 유동이라는 곳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소예요, 주소. 자, 요런 거 사실 처음에 딱 저 제목을 보면은 저 어떻게 끊어 읽어야 돼?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이제 배우면 됩니다. 보기에서 설명 줬어요. 이 시는 시인이 일제 탄압을 피해 고향을 떠났을 때의 자전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고향을 떠났을 때. 제목의 방은 편지 보낼 때 세대주 이름 뒤에 붙여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럼 뭐예요? 백석 시인이, 자전적이라고 했으니까 백석 시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백석 시인이 고향을 떠나서 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 새들어 살고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 쓴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 집에서라는 뜻으로 편지 봉투의 발신인 주소에 해당하고 시 내용은 시인의 소외된 처지와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시인의 심리가 담긴 편지의 사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의 소외된 처지,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시인의 심리. 마치 편지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나는 외로워, 쓸쓸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같이 드러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시입니까? 시예요. 자, 보면은 거의 그냥 수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그냥 산문체죠. 줄글입니다. 산문체로 썼다는 거는 상황을 어떤 함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내면 됩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뭐예요? 가족 간의 이별이죠. 이거는 가족과의 이별이고 가족의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멀리 떨어져. 근데 이게 당시에 백석 시인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했죠.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나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데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상황 보여주고 있죠. 유랑하고 있는 상황.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발붙이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바람 분다. 되게 쓸쓸해. 쓸쓸한 거리야. 거기에 날도 저물었어. 밤까지 되고 있어. 사실 낮이면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데 밤 되면 어떡해요. 어디든 들어가서 자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날도 저물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겹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져. 나 혼자인데 바람 불고 쓸쓸한데 해는 지고 바람은 더 세게 불고 너무 추워. 그래서 이제 어디? 나는
어느 목수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 어느 목수, 이 목수가 바로 누구? 이 박시봉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목수의 집 헌사슬간. 자, 방인데 무슨 카페트 깔려있고 이런 거 아니죠? 헌사슬 깔았다. 굉장히 누추한 곳입니다. 여기 한방, 한방은 차가운 방, 찰 한자, 차가운 방입니다. 차가운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 붙인다. 새 들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뭡니까? 유랑하는 쓸쓸한 처지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람 불고 쓸쓸하고 날저물어 세게 불고 추위까지 있어. 안 좋은 상황들을 쭉 보여주면서 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쥔을 붙였어. 그럼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백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중간에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쭉 연결돼 있어서.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어디입니까? 새에 들어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 화자가 하는 일이에요. 방에 들어갔죠? 근데 난 낮이나 밤이나 너무 힘들어.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혼자 지금 내가 가족이랑도 다 떨어져 있고 내가 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만 우선 잘 살면 되거든. 나만 먹고 살면 돼. 근데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삶이 힘겹다는 뜻이죠. 힘겨운 삶. 근데 디롱배기에 북덕불을 담겨오면 저거는 아까 이 방이 헌사슬간 차가운 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아마 주인이 북덕불이라고 약간 그 온기가 있는 불을 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면은 그거를 해서 손도 쬐고 거기다 제 위에다 글자도 막 써요.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야 말 그대로. 문 밖에 절대 안 나가. 누웠어. 앉아있지도 않아.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딱 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해? 이거 하고 있어. 내 슬픔,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속해서 계속해서 새김질한다. 새김질은 되새김질이에요. 내 슬픈 거, 내가 슬픈 이유, 내가 어리석은 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때요? 뭔가 힘든 상황이 있어. 힘든 상황은 뭐 다양하겠지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낮에 막 바쁘게 친구들이랑 지내고 막 웃고 떠들고 하면은 그 힘든 상황도 머릿속에서 맴돌긴 하겠지만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근데 다 집에 가고 밤에 방에 나 혼자 있어. 딱 누워서 자려고 그래. 그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죠. 계속 생각나는 거야.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시끌벅적하면 생각 안 나는데 혼자서 방에 있다? 계속 똑같은 생각 계속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 계속해?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슴이 꽉 메어와. 왜? 가만히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내 어리석음과 슬픔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니까 가슴이 꽉 메어오지.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팽 튀어. 눈물도 막 나.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내 어리석음과 슬픔을 생각하니까 부끄럽잖아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것이었다. 유랑하고 방랑했어요. 그러다 새를 들게 됐어. 방에 들어갔어. 문 밖에는 나오지도 않아. 방에 앉아서 온갖 생각만 해. 그 생각이 슬프고 어리석은 부정적인 생각들이야. 그런 생각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 나고 부끄럽고 결국에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끔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는 그런 충동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어머, 또 그러나 나왔어. 자, 그러나가 나왔다는 거는 시상이 전환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죠. 시상이 전환되는 거고 앞의 내용과 이제 상반되는, 반대되는 얘가 나와줘야 돼요. 앞에는 어때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 아까는 어떻게 했죠? 누웠잖아요. 제 위에 글씨를 썼어. 제 위에 글씨 쓰려면
이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고개를 숙여야 돼. 누워있잖아. 이리 든 거 저리 든 거라고. 근데 이제는 일어나서 고개를 들은 거지. 고개를 들었더니 하얀 문창, 창문이 보여 드디어. 그런 다음에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지. 하늘 위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이것들 어떤 거? 내 뜻, 내 힘. 요 두 가지가 이것들이에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사람 지금 죽음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타난 거야. 그게 뭐냐면 높은 데를 봤어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뭐라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내가 왜 가족하고 헤어져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나 왜 가난해?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어? 아니라는 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 뭐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린대요.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다? 더 크고 높은 것? 신적인 존재들.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명. 그래서 결국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뭐다? 자신의 슬픔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종교가 없어서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선생님이 이런 말을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너무 힘들 때 그런 기독교나 이런 데서 그 성직자분들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이런 말을 한대요. 뭐라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편해지는 거야. 왜? 지금까지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인 줄 알아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짐을 잠깐 내려놓는 거야. 내 탓이 아닌 거야. 원래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되게 돼 있었어. 그게 내 운명이야.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내 탓이 아니었구나. 운명이었구나 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모든 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하고서 여러 날이 지났죠?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과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었던 그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다 가라앉았어. 그래, 모든 게 운명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슬픔도 한탄도 다 가라앉혔어요.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된 거야. 근데 딱 하나만 안 돼. 딱 하나만 가라앉질 않아. 그게 뭐야? 외로움. 이거는 운명론적 세계관 이거로 안 되는 거야.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외로운 생각 놔두고 끝낼 수 없잖아요. 의지 보여줘야 되잖아. 외로운 생각은 또 어떻게 극복해낼까?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에는 어떻게 하냐? 덜어.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온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고 굵고 성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되게 길어. 자, 항상 너무 길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만 보라? 주어랑 서술어가 뭔지를 딱 찾아내야 돼. 그쵸? 나는 이런 저녁에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다? 갈매나무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이야. 결국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너무 외로울 때는 갈매나무를 생각한다예요. 왜 생각해? 얘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외로움을 없애주는 특징이 있겠지. 어떻게 없애줄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갈매나무는 어디냐면요. 어느 먼 산에 있어요. 내 눈에 가까이 있는 이런 얕은 산 이런 데 아니야. 되게 먼 산에 있어. 뭐 저 멀리. 저 먼 산에 앞에 정면에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뒤쪽에 옆에 살짝 있어. 거기 평평한 땅 아니고 옥토 아니고요. 바위 있는데. 척박한 땅이지. 바위 같은 거 있는데 따로 혼자 딱 서 있어요. 나무가.
나무가 딱 서 있다. 아주 잘 보이고 화려한 나무 아니야? 저 멀리 외롭게 서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밤이 돼. 어두워와 거기다 눈까지 내려. 눈을 막고 있는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거. 먼 산 뒷옆에 바위에 외롭게 서서 어두워 오는데 눈까지 맞고 있어? 이 갈매나무 어때요? 좀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누구야? 시적 화자지. 똑같아. 따로 외로이 서 있대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 거기에 어둡고 눈까지 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단순히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 성격이 또 하나 있어. 뭐?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하다는 이 성격. 갈매나무 생각한다. 그럼 뭐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나도 어떻게 굳고 정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갈매나무는 화자의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재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고? 굳고 정하게. 이해가 가요? 자, 요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냥 줄글로 산문체로 쭉 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쭉 가면 돼요. 정리할게요. 가족이랑 헤어졌어요. 혼자 방황하다가 어느 집에 새들어 살게 됐어요.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쁜 생각만 계속 들어.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나 커져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다다를 정도로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고개를 들었죠. 하늘을 봤어. 저거구나. 모든 거는 운명이었지. 내가 잘못해서 내 탓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지? 그래, 다 운명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던, 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던 슬픔, 고통 사라졌어. 사라진 건 아니지 사실. 가라앉은 거지. 가라앉았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지.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운명을 통해서도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외로움이다. 외로움도 해결해야 돼. 뭘로 해결했어?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야, 갈매나무 봐봐. 걔 되게 외로워. 거기다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걔 굳고 정하게 산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